부동산법의 배만환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우리 핵심 이론과 심화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정비법은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놓으시고 또 시험에서도 기본적인 문제, 세 문제나 네 문제는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특히 우리 요즘에 이 정비법 서울에서 또는 서울 인근의 경기도권에서는 이 주택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이 법이 정비법이니까 잘 공부해 두셨다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또 나중에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비법의 세부 내용까지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나중에 실무적인 활동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또 중개업을 하실 때도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그런 물건을 중개하실 때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사설이 길었고, 자, 정의법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용어 정리부터 나옵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용어 정리가 따로 없는데 정의법에서는 용어가 좀 많기 때문에 용어를 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이제 용어를 보시면,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세 종류가 있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그냥 간단하게 정비법이라고 부르고,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죠. 과거에는 주택 재개발 그랬는데 이제 주택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사업의 세 종류를 명칭을 확인하시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지도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구분을 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가 다음 중 정비기반설이 아닌 것은 그러면 정비기반설에다가 이제 공동이용설을 이제 섞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반대 사항도 가능하고, 그래서 정비기반설 그러면 뭐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공동이용설 같은 거를 보시면 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드릴 겁니다. 자, 노후불량 건축물을 한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같은 거,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노후불량 건축물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인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는 시험 목적상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주택단지 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보시면 정비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가장 시험의 핵심은 정비사업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어떤 노후한 주택 등의 건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죠. 이렇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개선자라는 말을 잘 보면서 이게 보시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런 거 보세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설,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게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과도 밀집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하면 달동네죠. 달동네. 실무상에서 우리 예전에 달동네 같은 데서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정비기반설,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것들, 뭐 상하수도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물들이 과도 밀집했을 때 이게 기존에 있는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정비기반설 같은 거 만들어주면서 이 저소득 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하나가 더 있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기반설 같은 것들을 확충해주면서 낡은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 같은 경우를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사업이다. 포인트가 보존입니다. 보존. 보존은 철거하지 않고 이거는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실무에서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 같은 거,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것들, 정비기반설 등을 사업 시행자가 확충해주고 설치해주고 자,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데가 일종의 리모델링으로 주택을 고쳐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사업 시행자가 정비기반설을 확충해주고 그래서 위에 1번 같은 경우는 철거한 다음에 여기 노후불량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주택 사업을 하는 건데 2번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단독이나 다세대를 철거하지 않고 낡은 주거환경, 낡은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고치는 사업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케이스가 실무에 가보면 서울의 우리 정릉동에 가보면 정든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대표적으로 이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고 사업 시행자가 정비기반설, 주민 공동소유 같은 걸 확충해주면서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량, 고치는 사업을 해서 이 정든마을이 또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그런 데도 한번 나중에 한번 실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요 1번에 보시면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 밀집, 요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됩니다. 저소득 주민, 정비 기반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 과도 밀집,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 확충해주면서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고치는 사업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1번, 2번 두 가지 형태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정의하시고, 자, 재개발 사업도 1번, 2번 두 개 있네요. 자,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저소득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중산층으로 해석하고,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면서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자, 시험의 포인트가 재건축을 미리 보면 재건축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도로, 공원, 상하수 같은 거 양호하니까 그대로 두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공동주택 짓는 사업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재건축인데,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니까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설을 같이 만듭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를 같이 만들면서 노후불량한 건물 같은 게 있을 때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 사업을 하는 것이죠. 자, 쉽게 얘기하면 정비 기반설 열악, 노후불량한 건물이 밀집했을 때는 재개발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낡은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 개념이고, 2번 같은 재개발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낡은 상가나 낡은 공장 같은 것들도 기능 회복하는 사업, 상권 활성화하는 사업도 재개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공장 재개발이나 상가 재개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제 공장 재개발, 상가 재개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능 회복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또 하나,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설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했을 때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재개발 사업을 보는 것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을 보시면 정비 기반설은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이면 재건축 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 1번과 2번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둘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도 이렇게 1번 재개발, 2번 재개발로 구분하시고, 재건축 사업은 그냥 1번, 2번 구분 없이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설 양호,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열악. 또 하나 차이도 있습니다. 노후불량한 건물, 노후불량한 건물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둘 다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재건축 사업은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단독주택은 빠지고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밀집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를 봤는데, 정비 기반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재개발이고, 정비 기반설이 양호한 지역이면 재건축 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기능 회복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에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해당 목적의 재건축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모두 재개발 사업 대상이 되는데,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재건축이니까 재건축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자, 과거에는 재건축을 이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지역도 있습니다. 방배동 같은데. 지금 현재는 여기가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재건축 사업은 그냥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세 가지도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어렵지만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의미를, 법을 정한 의미를 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하고 공공재건축 사업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민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일 때는 거기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인 민간 사업 주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공공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여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기 때문에 1번 요건과 2번 요건을 모두 맞춰야지만 공공재개발 사업이 되는데요. 자, 공공재개발은 사업 주체가 조합이 아니라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주거환경 개선 시행자, 대행자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시행자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시행자들. 시장군수 등 그러면 이게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토지주택공사 등이면 이게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인데 뒤에 것도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공공주체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공공재개발로 건설되는 전체 주택수 중에서 아니면 또는 전체 연면적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거기 원래 토지나 건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생겼을 때 나머지 주택수나 나머지 연면적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 이하 범위로 요 분홍색으로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이게 과밀옥조권역 내에서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로 정하고 과밀옥조권역 외에 지방 같은 데서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이 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 최대 과밀옥조권역 내에서는 최대 40%까지 좀 나머지가 생겼습니다. 과밀옥조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100분의 30 이하까지를 지분형 주택 같은 거나 공공임대 아니 민간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게 바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요건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만약에 재개발 사업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되려면 공공시행자가 여기 토지주택공사나 시장운수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돼야 되고 자, 전체 주택 세대수가 공공재개발로 만약에 1000세대를 짓는데 자, 토지 등 소유자한테 분양받는 게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아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600개다. 그럼 나머지가 400개가 생기겠죠. 나머지 400개 중에서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자,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이 과밀옥조권역 내에서는 최대 40%까지 과밀옥조권역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30%까지 여기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을 하거나 공공임대 아니면 민간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의 100분의 40이나 100분의 30 요 구분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지분형 주택이라는 거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게 토지주택공사 같은 사람들이 시행자일 때 토지주택공사가 뭐 소유권을 70% 갖고 분양받는 사람들이 뭐 지분을 뭐 30% 갖고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지분형 주택으로 분양받는 거고요. 공공임대, 민간임대 같은 경우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게 바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요건입니다. 처음 보셨을 때는 어려우니까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자 여기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세 중에서 나머지가 생겼을 때 토지 등 소유자한테 분양하고 나머지가 생기면 나머지 중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가지고 그 비율만큼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요건이고 자, 공공재건축 사업도 비슷합니다. 자, 공공재건축 사업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만 공공재건축이 되는데 자,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세대보다 100분의 160 이상으로 세대수를 건설해야 된다. 자, 공공재건축에 대한 세부적 요건은 뒤에 가서 배우시고요. 공공재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더 많이 져야 됩니다. 종전세대의 1.6배 이상으로 종전세대수의 공전세수가 만약에 1000세대면 1000세대에 100분의 160 이상이니까 1600세대 이상으로 건설을 해서 공급할 것.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더 지은 거는 또 일부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죠. 자, 어쨌든 공공재건축은 1번 요건과 2번 요건을 모두 맞춰야지만 공공재건축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 용어 자체를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의 특징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지문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실 거는 자, 여기 공공재개발이 되려면 1번 요건과 2번 요건이 모두 맞아야 되고 공공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도 1번 요건과 2번 요건이 모두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자,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정해져 있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거환경이나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해당 재개발 사업하는 구역을 정하고 자, 이 구역 안에 토지만 가진 사람 또는 건축물만 가진 사람 아니면 그 토지 위에 지상권자까지 모두 다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거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범위로 넣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되면 나중에 조합원 자격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는 재건축은 자,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아까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만 가지면 안 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는 공동주택 소유자면 건축물의 구분 소유권하고 토지의 지분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물하고 토지를 양쪽 다 보유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 개념으로 재건축은 들어가고 재개발하고 개선 사업을 할 때는 토지만 가진 사람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 토지 건물을 둘 다 가진 사람은 당연히 되겠죠. 단독주택 같은 거 소유자들. 단독주택 소유자면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만 가진 사람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 그 다음에 지상권자까지를 재개발과 개선 사업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둘 다 양쪽 다 소유한 사람만 그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자, 추가적으로 참고로 이 신탁업자라는 사람, 신탁업자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이 신탁업자가 뭐 대한토지신탁 같은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가 이 부동산에 관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를 대신 맡아서 해주고 또 사업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수수료를 받고 자,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됐을 때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신탁업자한테 토지나 건물을 신탁을 합니다. 신탁을 했을 때는 여기 토지나 위탁자인 토지나 건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시장군수 등이나 용어도 있는데 자, 우리 토지주택공사 등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까지를 포함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 그러면 시군구청장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말하는 건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자치시는 세종시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인데 특별자치시장하고 이 특별자치도는 별로 시험 문제에 좀 중요한 부분은 좀 없기 때문에 그다음 시군구청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등이면 여기 5명의 우리 행정청을 말하는 건데 자, 통상적으로 여기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라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시장군수 구청장을 위주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시장군수 등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중요하죠.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정비기반설이면 우리가 보통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기반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반설이 우리가 이제 국토기획법에도 조금 배웠지만 기반설 그러면 도로, 상하수, 국어. 자, 우리 도로, 상하수, 우리 보통 도로를 설치하고 상하수를 도로 아래 만들죠. 도로 가장자리에 국어, 또랑 같은 것도 있고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뭐 가스 같은 것도 있고 녹지, 하천, 광장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정비기반설인데 자, 일일이 암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공동이용설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하는 구역 안에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텐데 재개발 아파트 안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런 거,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것들이 이제 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설이고, 여기 보시면 도로 아래 상하수도 설치되어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국어, 도랑 같은 것들,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우리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가스, 녹지나 하천, 그 다음에 광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비기반설로 분류해서 이거 파란색으로 써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정비기반설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 1번에다가 공원, 2번에다가 공용주차장, 3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공동구 이런 식으로 뭐 4번에다가 광장 이렇게 놓고 5번에다가 이렇게 공동작업장 같은 거 섞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구분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비기반설 한번 쭉 눌러보시고요. 자, 우리 공동이용설은 뭐가 있습니까? 재개발 구역 안에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있을 텐데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 우리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작업 같은 거 하는 공동작업장, 국판장, 세탁장, 화장실,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설인데 중요한 거 타가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동이용설이 맞습니다. 유치원 같은 거는 교육설입니다. 유치원은 학교와 같은 교육설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이용설 단지 안에 설치할 수 없고 단지 바깥에 별도로 만드는 유치원은 공동이용설에서 제외가 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단지 안에 설치할 수 없는 교육설이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게 어린이집이지 유치원이란 표현 잘 안 쓰죠.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28회 때. 자, 그 다음에 우리 노후불량 건축물.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돼야지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자, 다음으로는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인데, 1번 노후불량, 2번 노후불량, 3번 노후불량이 이렇게 좀 이렇게 1, 2, 3번으로 항목이 세분되어 있고, 4번 노후불량까지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노후불량을 다 볼 필요가 없고요. 자, 노후불량 건축물은 이런 세부 조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후불량은 건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이때는 무조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건물이 훼손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다라는 그런 조건 없이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건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자,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는지를 묻지 않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3번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노후불량 같은 경우는 준공 후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비용이 새로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준공 후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3번 노후불량은 뭐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다음으로는 하나의 건축물인데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자, 노후불량 건축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3번입니다. 3번. 준공을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자,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신축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 이거를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20년으로 바꾸죠. 준공을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비가 새로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그 부분만 좀 아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보시면 2번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의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준공 후 몇 년을 따지지가 않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양거로 4번 보시면 다음으로는 하나의 건물 중에서 1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될 수 있다. 자, 앞에서 준공 후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비가 새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노후불량이고 이번에는 몇 년이 지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조례. 자, 서울시면 서울시 조례가 정합니다. 자, 뭐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의 조례가 정하는데 이 조례로 만약에 30년으로 정하면 30년이 지나면 노후불량이 되는 거고 25년으로 정하면 25년이 지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1번 질문 어떻게 바꿀까요? 20년 이상 4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 범위 자체를 2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실무상에서 이 조례가 30년으로 정하면 30년이 지나야지만 노후불량이 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20년으로 정하는 그런 조례도 있을 거겠죠. 그럼 20년만 지나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 각자 재량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 조례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노후불량 건축물은 이렇게 보십시오. 첫 번째 보시면 건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서 안전사고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자, 준공 후 몇 년이라는 걸 안 따지고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 거고 2번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양보 3번 같은 경우도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있는데 2번하고 3번 정도만 보십시오. 준공을 기준으로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 비용이 새로 철거하고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된다. 이걸 20년으로 바꾸는 걸 조심하시고 하나만 더 보시면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의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사이 이내 범위 안에서 20년 이상 30년 이내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의 요건이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밖에 뭐 도시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데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요건, 시험 지문을 보시면 나왔던 부분들이 그런 걸 나오고 2번 같은 경우는 잘 낼 가능성은 조금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택단지하고 대지를 볼 건데,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자, 이게 주택법하고 이제 건축법을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주택법에서는 뭐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또 건축법에 따라서 주택을 지을 때는 뭐 29개 이하로 지을 때 건축 허가인데 제가 이제 30개하고 29개 이하 이런 말 썼는데 나중에 와서 배우실 겁니다. 어쨌든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형태로 설계도 심사를 받습니다. 건축법에서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라는 형태로 설계도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럼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지으면서 주택을 짓는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인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나 연립을 짓는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가 1번 주택단지, 2번 주택단지, 3번 주택단지, 또 4번하고 5번도 있는데 그 생략을 제가 했습니다. 자, 주택단지가 1번이나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만 걸리면 주택단지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23회 때 옳은 지문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짓는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는 지문으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이나 부대 복리, 아파트나 연립을 짓는 일단의 토지는 다 주택단지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는 정비법상 대지는 지목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시법 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정비법상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모두 대지입니다. 지목을 따지지 않고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지목이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대지 개념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목을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사업시행자면 정관이란 내규, 토지등 수요자가 자치적으로 사업을 하면 규약이란 내규,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주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시행규정이란 내규를 만듭니다. 자, 실무에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은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내규입니다. 내규. 조합이 사업시행자면 정관이란 내규를 만들고, 자, 여기 토지등 수요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 수요자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규약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내규로. 또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주체, 또 신탁업자 같은 공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주체가 들어오면 시행규정이라는 내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어 정리를 쭉 마무리했습니다. 용어 정리 아까 우리 정비사업 세 종류 기억나시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개선사업 같은 거하고 재개발할 때는 또는이고 재건축을 할 때는 미수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분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몇 가지를 봤고 주택단지에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대지의 개념 이런 것들을 용어 정리로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35회 때도 여기 토지등 소유자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문제씩 나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무료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다운받은 다음에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자 교재를 다운받는 거는 저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요청 문자 같은 경우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또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공지란에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이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강의는 우리가 기본계획, 정비법의 어떤 순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순서를 보시고 이 기본계획 수립부터 한번 이 정비법을 천천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정비법도 힘차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